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이번에 가오갤3 개봉 기념 내한 행사 인플루언서 세션에 참여한 것도 큰 영광이었는데 또 영광스럽게도 시사회 모객 이벤트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채널의 커뮤니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에 나오는 악당 하이 에볼루셔너리 말고도 또 다른 반동인물은 바로 아담 워록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아담 워록과 하이 에볼루셔너리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아담 워록이 가오갤 3에 나올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담 워록의 원래 숙적 타노스와의 관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영화 인피니티 워가 나오기 전만 해도 아담 워록이 인피니티 워에서 활동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을 정도로 아담 워록과 타노스의 관계는 꽤 깊었는데요. 과연 그 관계가 어땠을지 그 시작부터 파헤쳐보겠습니다. 맨 비스트를 이긴 뒤 우주로 떠난 아담 워록은 메이거스라는 교주가 만든 일종의 종교 제국 진리의 우주교회와 싸우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 메이거스는 바로 아담 워록의 타락한 미래 버전이었습니다. 아담 워록은 핍 더 트롤과 가모라 그리고 타노스와 힘을 합쳐서 메이거스를 막았는데요. 가모라는 진리의 우주교회 대학살로 인해 젠 후버리 종족의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고 메이거스를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이 메이거스 사가에서 가모라가 섬기는 주인이 바로 타노스라는 것이 처음 밝혀집니다. 타노스는 아담 워록에게 아담이 생명의 화신이라면 자신은 죽음의 화신이라면서 자신의 계획에 소울잼이 필요하지만 아담 워록이 메이거스가 되면 소울잼을 훔치기 더 어려워지고 그의 세력이 자신을 방해할 것이므로 아담을 돕겠다고 합니다. 타노스는 가모라를 자신이 양녀로 들인 것도 아담 워록이 메이거스가 되지 못하게 막고자 일종의 시간여행 전략이었다고 밝혔는데요. 그 당시에 아담 워록은 당장 메이거스로 변하는 중대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노스의 말을 듣기로 합니다. 이것이 아담 워록과 타노스가 처음으로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타노스는 아담 워록 모르게 이때 악의를 품고 고의적으로 접근을 한 것이었으며 엄밀히 말해서 그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직전에 타노스는 코스믹 큐브를 훔치려다가 어벤져스와 캡틴 마벨에 의해 실패한 상황이었는데요. 그가 사랑하는 죽음 그 자체 미스트리스 데스에게 구애하기 위해서 그는 더 강력한 무기를 찾다가 아담 워록의 소울잼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소울잼이 사실은 5개가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인피니티 스톤은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6개의 소울잼들로 간단하게만 분류였습니다. 타노스는 소울잼들을 6개를 다 모아야 우주를 전멸시킬 수 있으며 그래야 미스트리스 데스가 자신을 사랑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서 아담 워록을 도우면서 그가 모르게 소울잼의 에너지를 몰래 훔치는 장치를 갖고 다녔습니다. 당시에는 인피니티 스톤이 지금처럼 부각되지는 않았으므로 이 메이거스 사가라는 이름의 스토리에서 타노스는 다른 5개의 소울잼들 다 모았다는 설정으로 갑자기 나옵니다. 그나마 유의미한 설정은 스트레인저와 가드너라는 우주적 존재들에게서 각각 하나씩 잼들을 훔쳤다 정도입니다. 당시에는 인피니티 스톤이 지금처럼 부각되지는 않았으므로 타노스가 이 5개의 소울잼들을 하나의 거대한 용기에 에너지들을 다 담아서 아담 워록의 소울잼에서 훔친 에너지까지 더해서 하나의 거대한 완벽한 소울잼을 만들었다는 설정도 나옵니다. 이를 가모라가 뒤늦게 발견하고 타노스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모라가 되려 타노스에게 죽임을 당하고 아담 워록은 죽은 가모라의 영혼을 발견해서 타노스의 계획을 모두 알게 되고 격분해서 타노스를 막고자 합니다. 그는 지구로 돌아가서 어벤져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어벤져스 맨션에 있던 캡틴 마벨과 문드래곤도 합류합니다. 이들은 모두 이전에 타노스가 코스믹 큐브를 훔치려고 했을 때 싸운 적이 있었죠. 타노스도 아담 워록이 움직일 것을 미리 알고 핍 더 트롤을 괴물처럼 만들어서 아담 워록을 감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타노스의 깨에 의해서 아담 워록은 타노스와 싸우다 죽고 캡틴 마벨도 큰 부상을 입습니다. 한편 어벤져스는 타노스의 군대와 싸우면서 지구를 지키는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이언맨과 토르는 우주에서 직접 전함을 물리치고 있었고 다른 멤버들은 생츄어리에 침투했는데요. 우주에 있던 아이언맨과 토르가 아담 워록과 캡틴 마벨이 타노스를 상대하러 간 것을 보고 뒤따라갔습니다. 결국 아이언맨이 소울잼들의 에너지를 보관한 장치 일명 스타잼을 파괴하고 토르가 타노스와 단독으로 매치를 벌이는데요. 타노스는 아이언맨이 스타잼을 파괴하는 것을 보고 실패했다며 도망칩니다. 그는 생츄어리에 돌아가서 직접 어벤져스를
타노스를 제압하는데요. 정신을 차린 캡틴 마벨은 토르와 아이언맨에게 아담 워럭이 죽었으니 지구 궤도로 돌아가서 다시 싸우자고 제안합니다. 이런 그 세 히어로들에게 타노스가 생츄어리에서 강력한 블라스트를 발사합니다. 결국 어벤져스 모두가 타노스에게 제압되는데요. 한편 죽은 아담 워럭의 영혼은 소울월드로 보내지고 소울잼은 타노스가 차지하게 됩니다. 타노스는 이를 이용해서 지구의 태양을 파괴하고 그 뒤로 행성들을 파괴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뒤늦게 합류한 스파이더맨과 싱이 타노스와 그의 군대와 싸웁니다. 타노스는 싱을 순식간에 제압하지만 민첩한 스파이더맨을 붙잡는 데는 실패했는데 이때를 노려서 스파이더맨은 기가 막힌 웹스윙으로 공격을 다 피하고 어벤져스를 봉인한 장치를 파괴할 정도로 강하게 슈퍼히어로 랜딩을 선사합니다. 결국 슈퍼히어로들이 다 풀려나고 타노스와 그의 군대와 다시 싸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타노스는 막강한 악당이라서 이들을 모두 제압했고 이제는 총으로 스파이더맨을 직접 죽이려고 합니다. 스파이더맨은 타노스가 훔친 아담 워럭의 소울 잼이 어느 봉인구에 들어가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그때 스파이더맨의 활약으로 아담 워럭의 소울 잼은 바닥에 떨어집니다. 아담 워럭은 이때를 노려서 순수한 영혼 에너지 그 자체로 탈출하는 기염을 토하는데요. 여기에 타노스는 큰 충격을 먹고 아담 워럭은 그 상태 그대로 타노스를 하나의 동상으로 만들어서 타노스가 죽음, 미스트리스 데스를 만나지 못하는 방식으로 타노스를 제압합니다. 아담 워럭의 영혼은 다시 소울잼 안으로 들어가서 소울월드에서 핏더 트롤, 가무라와 같이 행복하게 지내게 되는데요. 히어로들은 승리를 기뻐하며 아담 워럭을 어느 소행성에 묻어줍니다. 이것이 인피니티 스톤 관련 최초의 이벤트이자 데뷔 이래 타노스의 두 번째 악행이며 타노스가 처음으로 인피니티 스톤을 사용한 이야기 메이거스 사가입니다. 그만큼 유명하고 상징적인데요. 제목은 메이거스 사가인데 메인 빌런은 타노스라는 것도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 다음 이야기가 바로 그 유명한 타노스의 인피니티 건틀렛인데요. 여기서 아담 워럭과 타노스의 숙적 관계는 더욱 공고해집니다. 인피니티 건틀렛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프리퀄 역할을 하는 타노스 퀘스트에서 6개의 소울잼들의 이름이 인피니티 잼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리고 메이거스 사가 이후에 인피니티 잼들을 콜렉터, 그랜드마스터, 가드너 같은 엘더즈 오브 유니버스가 챙겼다는 설정이 도입됩니다. 타노스가 데스에게 구애하기 위해서 다시 인피니티 잼들을 모으는 내용이 바로 타노스 퀘스트입니다. 데스가 타노스를 부활시키고 부활한 타노스는 데스의 힘 덕분에 인피니티 잼들에 대한 위치를 알게 됩니다. 타노스는 인피니티 잼들을 가진 엘더즈 오브 유니버스의 허영심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인피니티 잼들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챔피언이라는 엘더와 싸우면서 그를 자극해서 그가 행성을 파괴하게 만들었고 일어설 곳이 사라진 챔피언이 타노스에게 파워잼을 제안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파워잼으로 가드너라는 애들을 찾아가서 가드너의 타임잼에 엄청난 힘을 파워잼으로 부여해서 가드너의 가든을 엄청나게 진화시켰고 가드너가 여기에 제압되자 타임잼을 빼앗습니다. 그 타임잼을 이용해서 러너라는 이름의 엘더를 약화시키고 그의 스페이스잼을 차지한 뒤에 콜렉터에게 이 약해진 엘더를 리얼리티잼이랑 교환하자고 합니다. 리얼리티잼의 가치를 몰랐던 콜렉터가 이 제안에 화답하자 타노스는 리얼리티잼을 챙기고 타임잼으로 러너를 복구시킨 뒤에 콜렉터와 싸우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타노스는 인피니티 건틀렛을 모았던 것입니다. 타노스를 막으려던 실버 서퍼와 드렉스의 영혼이 소울월드에 오게 되는데요. 그들을 통해서 타노스가 다시 부활했고 활동한다는 것을 알게 된 아담 워럭은 지구에서 최근에 죽은 3명의 시체를 이용해서 자신과 가모라 그리고 핏더 트롤을 더 업그레이드 시킨 채로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지구의 히어로들을 이끌어서 타노스와의 거대한 전쟁을 펼치게 되는데요. 타노스는 죽음에게 구애하기 위해서 우주 절반을 죽이는 엄청난 선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데스가 반응이 없자 자신을 막으려고 찾아온 히어로들과 마치 기사들처럼 직접 싸우는 모습으로 남성성을 과시하고 매력을 어필하고자 자신의 전능함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원작은 인피니티 건틀렛이 주는 전능함의 문제, 그 개연성의 문제를 영리하게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데스는 반응이 없었고 이제는 우주적 존재들도 타노스를 찾아옵니다. 결국 타노스는 이터니티를 쓰러뜨리고 자신이 직접 이터니티가 되는데요. 그러나 그의 육신이 방심한 틈을 노려서 네뷸라가 인피니티 건틀렛을 빼앗고 네뷸라가 신이 됩니다. 아담 워럭은 타노스의 양심, 즉 자신이 인피니티 건틀렛을 휘두를 자격이 없다는 그 무의식이 일부러 스스로 패배하게끔 사건을 만든 것이라고 말하면서 타노스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랜 세월 소울월드에 머무르면서 갖게 된 소울월드에 대한 통제력과 지배력으로 소울잼을 조종해서 인피니티 건틀렛의 균형을 깨고 네뷸라가 인피니티 건틀렛을 떨어뜨립니다. 이때를 노려서 실버 서퍼와 드렉스, 토르, 헐크 등 강력한 히어로들
히어로들과 힘을 합쳐서 네뷸라에게서 인피니티 건틀렛을 분리시키고 아담 워록이 인피니티 건틀렛을 차지하게 됩니다. 인피니티 건틀렛을 차지한 아담 워록은 자신의 오만함이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 생각해서 자신의 선한 자아와 악한 자아를 자신으로부터 추방시키고 인피니티 잼들을 지키는 하나의 로봇처럼 활동하기로 합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한 히어로들 가모라, 드렉스, 핍더트롤에게 인피니티 잼들을 나눠주면서 그들과 같이 인피니티 와치라는 팀을 만들었는데요. 이때 리얼리티 스톤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담의 사악한 자 메이거스가 인피니티 건틀렛을 모으려고 합니다. 아담 워록은 인피니티 와치와 어벤져스와 같이 메이거스와 싸우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담 워록이 무려 타노스에게 리얼리티 잼을 맡겼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타노스가 인피니티 건틀렛 사건 이후에 현황부로 진행했다는 그 결심, 그리고 인피니티 건틀렛 사건에서의 그 진심, 이 두 개 때문에 타노스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인물이라고 아담이 생각했던 것이죠. 아담 워록은 이렇게 타노스와 다시 한번 힘을 합치고 타노스는 가짜 리얼리티 잼을 미리 준비해놔서 메이거스를 속였습니다. 결국 메이거스가 실패하는데요. 이 이야기가 바로 원작의 인피니티 워, 즉 인피니티 건틀렛의 후속작입니다. 이후에 인피니티 워의 후속작으로 아담 워록의 선환자인 가디스가 악이 1%라도 있는 생물은 모두 죽이겠다고 하는 성스러운 전쟁 인피니티 크루세이드를 일으키고, 여기에서도 타노스는 아담 워록과 힘을 합칩니다. 이처럼 아담 워록은 타노스의 숙적이었고 이 둘의 숙명은 이후 수많은 작품에서 이어집니다. 타노스가 하트 오브 유니버스를 차지했을 때에도 아담 워록이 그를 상대했죠. 다만 MCU에서는 아담 워록이 타노스와 인피니티 스톤과 관련해서 다시 엮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MCU에서 타노스는 아이언맨과 더 직접적으로 엮였는데요. 이것도 원작 고증이라면 원작 고증입니다. 타노스가 사실은 아이언맨 타이틀에서 데뷔한 악당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선 타노스와 아이언맨의 첫 만남, 즉 타노스의 데뷔작 타노스 워를 정리해보겠습니다.